자, 다음은 김건희 특검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3부 토건을 제1호 강제수사 대상 목록으로 지목을 하면서 권력형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부 이해관계자의 100억 원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 이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한 8개월이 지난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서 늑장 대응, 그다음에 부실한 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쨌든 3부 토건에서 이렇게 수백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실현됐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거는 뭐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권력형 중대 비리 가능성을 봐야겠죠. 3부 그렇죠. 토건은. 네. 지금 그래서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주변인들 20명이 출국 금지된 그랬죠.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부 토건 사태가 만만치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는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3부 토건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도 3부 토건 전 회장이 소환 조사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은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과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원희룡 장관. 왜냐하면 예. 지난 5월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사업 포럼을 할 때 전 삼부토건 회장과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참석을 해서 그 이후로 삼부토건이 주가가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5배까지 올랐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로 주가 조작을 한번 해보니까 재미를 봤어. 그리고 이번에 삼부토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런 러시아와의 전쟁을 가지고서는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알려지는 바로는 삼부토건의 전 회장이 워낙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해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는 엄청난 실세이자 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희룡 장관도 같이 부역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도 출국 금지를 당하고 결국에는 그것도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이슈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부토건에 관련해서 보면은 또 이종호 전 블랙퍼스트 블랙 인베스트먼트 네, 대표. 대표가 참여가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멋진 최혜병 단톡방에서 이정호 대표가 3부 체크하고 예. 라는 게 나오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결국에는 최혜병까지 연관이 되는 거고 임성근 사단장의 그런 구명운동 이런 거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의 내란 특검이 세 개가 따로따로 가고 있긴 한데 다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서는 최종의 하나의 점으로 만날 것 같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의 점에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모로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새 특검이 열심히 다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고 그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한테 알리면서 얼마나 지난 정권에서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권력형 비리가 많았었는지 제대로 수술하고 제대로 이제는 메스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칼로 도려낸다는 거잖아요. 예. 누가 그랬잖아요. 그만큼 제대로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삼부토건,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최혜병 이걸 다 훑고 올라가지고 딱 정점에 가면은 김건희 씨가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게요. 한간에는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 했을 때는 그때 명태균 수사가 이제 거의 그게 다랬고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환에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정황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사로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